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제가 어제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다녀왔습니다. 한 12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과방위에 그 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문제점은 뭔지, 제가 썸네일 제목을 KBS 사장 청문회는 고문 청문회다, 그리고 KBS 사장은 총리급이다, 이런 썸네일을 달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첫 번째, 3일로 청문회 날 일자를 연장하면서, 원래 그 관례적으로 KBS 사장 청문회 같은 경우는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3일 했죠. 3일도 모자라가지고 또 대전 MBC 가서 법인카드 뒤진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 버렸죠. KBS 사장 청문회 보통 관례적으로 1일 했습니다. 1일 하루. 근데 원래 이번에 이틀 하겠다고 발표해가지고 이 멍석을 깔더니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되니까 결국 3일로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아마 오늘 증인들 없이, 아마도 자발적 참석하는 증인 없이 청문회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청문회에도 이런 청문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여야 간에 협의 없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의결 주문하겠다고 하면서 발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끼리 하루 더 연장하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기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막 이 페이퍼를 나눠주니까 하루 더 연장한다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멘붕이 와가지고 전부 다 화를 내면서 퇴장해버렸죠. 최영두 간사 빼고는 다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당의 이혜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서 하루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죠. 근데 그 결정 과정이 협의하면 안 됩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저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 이거 독재잖아요. 독재 완전히. 협의해서 하는,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 조직 같은 문서 생산해서 업무 지시하는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위원회 조직이라서 협의를 해서 합의하고 협상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기구인데, 이건 뭐 협상이나 협의 정신 없습니다. 그냥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야기 듣는 척하고 기다렸다가 방망이 두들기면 끝납니다. 그걸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전형적인 독재 스타일입니다. 법사위의 정청래 저리 가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보면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해야죠. 그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실력과 능력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 달려있죠. 보좌진들.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 가령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또는 뭐 결정적인 한 방 있잖아요. 이거 한 방이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임명이 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듣고 보니까 저는 사실 청문회 자리에서 졸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원들의 그 표정, 김현 민주당 간사의 그 표정, 그 깐죽거리는 표정,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도발하는 그 표정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찾으니까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오후에 또 하더라고요. 뭐 주식 거래 관련,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 물론 그건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지금 삼성, LG, SK 전 우리 대기업이 인류로 가잖아요. 인류.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5 미사일 전부 인류입니다. 그런데 국회 전문성이라고는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BBC가 어떤지, 방송에 뭐 공정성 이야기할 때는 BBC를 잘 갖다 와서 쓸죠.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BBC의 현실을. 일본 NHK가 어떻게 하는지, 전 세계
대표 공영방송사 한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영국 BBC, 독일의 ZDF, ARD 두 개 있습니다. 거기는 프랑스 FT, 호주의 ABC, 일본의 NHK. 이 정도는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해요. 한마디로. 너무 몰라요. 왜 BBC, NHK가 수신료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되는지 1년에. 우리 KBS 1년에 수신료가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이해나 사전 어떤 스타디 없이 일방적으로 KBS가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제가 어제 그 청문회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정치권이 이렇게 무식하게 대응하면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공영방송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KBS, MBC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민영방송만 있으면 되겠다. 뭐 TV조선 같은 그런 민영방송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전 없어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오로지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고,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막판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라인이 짜고 미르는 파우치 박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던데요. 거기에서 무슨 비전이 나옵니까? 오로지 정치 공세만 살아있는 청문회. KBS 사장이 뭐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그린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정말 희노애락을 전해줄 수 있는 공영방송,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품격 이야기 해볼게요. 김현 간사가 중간에 깐죽거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장겸 의원이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일방적으로 정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것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해야 되겠다, 질의할 시간을 내가 뺏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김현 국회의원의 그 깐죽거림은 상대방을 위압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약을 올리는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걸렸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깐죽거리더라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흥분해버린. 뭐 그래서 품격이라고 뭐 볼 수 없는, 그리고 뭐 이런 윽박 지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뭐 다반사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방송 장악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언론 장악 코스프레 한데, 저는 사실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웃음 소리를 내거나 뭐 비웃는 표정을 내거나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청문회 끝나고 그 국회 방송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막 인상을 팍 쓰고, 사실 또 거기 나가면 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의원들 얼굴을 보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으면은 질문 의미가 잘 안 들려서, 저는 의원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서 봤어요. 앞에 PPT 뜨면은 그거 보고. 그런데 여기에 방송 장악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했던 7, 8년 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의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 문건 만든 대한민국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시킨 대표적인 정치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언론 탄압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웃진 않았지만 속으로 가관이다. 가관이다. 언제는 자기들이 그 완장차고, 홍위병 완장차고 공영방송 훼손시킨다면서 그냥 방망이 들고,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방망이 들고 죽창 들고 공영방송을 유린했던 자들이, 그 세력들이 완전히 그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정말 맛이 갔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바로 좌파 매체 기사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까? 이 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말아먹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 알아요. 바로 조금 있다가 좌파 매체 기사가 탁 떠요. 참, 그런 거. 그리고 7번,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결국은 이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으로 연결시키려고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파우치를 가지고 왔어요. 파우치를 가져와가지고 이러는데, 제가 이 파우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파우치 그러니까 박장범 앵커가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안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KBS 그거 녹화한 원본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무식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정파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녹화 원본을 보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염라대왕이 와도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KBS 직원 여러분들도 일노조이든 민노총 노조이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KBS가 녹화 원본을 정파성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내준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품격과 자격이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거는 대통령이 와도 염라대왕이 와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린 것이 특정 정치 세력, 그리고 거기에 야합한 KBS 내부, MBC 내부의 방송 종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이런 생각했어요. 자괴감에서. 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문 닫아야 되겠다, 이거. 이런 KBS, MBC라면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사장 바뀔 때마다 이 난리를 친다면 우리가 언제 한국의 BBC, 한국의 NHK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정치인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그리고 국제뉴스 관련은 제가 이거는 특정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치인 이준석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준석 의원의 어제 국제뉴스 질문은 아주 적합한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글로벌 10등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대변해주는 국제뉴스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내부 공영방송 방송 종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질의한 그 부분은 저는 아주 적확하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결론적으로 어제 KBS 신임 사장 내정자 박장범 후보, 내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최종 결론은 뭐냐? 이런 청문회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후보자를 고문하는 고문청문회다. 그리고 오히려 과방위는 스스로 KBS 사장을 3일씩 후보자를 3일씩 청문하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KBS 사장은 거의 대통령 다음에 총리급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